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421페이지죠. 421페이지. 취득세 부과징수 이제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납세지. 여러분, 납세지 하면 과세관청이 어디냐?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어디에 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이 장소를 납세지라고 합니다. 원래 취득세는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도지사가 과세권자예요. 그래서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과세권자다. 그래서 지방세 중에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도세. 근데 우리가 하나 이해할 것이 지방세 중에 도세는 도세 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는 부가징수 업무를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치구인 구청장한테 취득세 부가징수 업무를 위임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한테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신고 납부를 하더라도 그 납부된 세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취득세는 특별시에 있으면 특별시로 들어가고 광역시 부동산은 광역시로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지역에서는 도지역으로 도지사한테 귀속이 되죠. 그래서 지방세는 시군세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가징수를 하지만 도세다. 요거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럼 납세지는 구체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보시면 밑에 취득세 납세지는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다. 그래서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한테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소재지 관할하는 도지역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으로 귀속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다음,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등록지로 갑니다. 자동차 등록지를 우리는 납세지로 하겠다. 또 기계장비나 항공기 같은 경우도 기계장비도 등록지,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이렇게 물건마다 취득하는 행위 물건에 대해서 납세지가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은 기억하셔야죠.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에 뭘로 간다? 소재지가 어디냐? 여기를 납세지로 하고, 또 하나 밑에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지읒에 보시면 골프회원권 또는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이와 같은 회원권은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의 소재지로 가겠다. 그래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했다면 납세지는 어디냐?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 어디에 있느냐? 골프장 소재지로 갑니다. 또 콘도회원권을 취득했다면 이용할 수 있는 콘도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콘도회원권 이런 것은 시설물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요거 참고로 보시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3번입니다. 3번. 거기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 부동산은요,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에 소재지를 납세지를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임야를 하나 취득했는데 이 임야가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러면 이 임야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어디로 귀속이 되느냐?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의 토지에 뭡니까? 소재지로 가야 되는데 소재지가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그럼 경기도로 갈 것이냐? 서울로 갈 것이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취득세는 안분하라 얘기입니다. 그럼 안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요 취득 가액을 예를 들어서 요 경기도의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죠.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3억이고 서울에 있는 요 지역의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공시가격이죠. 개별 공시지가 2억인데 이것을 만약에 6억 주고 뭐 했다? 취득했다. 그러면 이 취득가액을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6억을 취득했는데 시가 표준액이 합쳐보니까 예를 들어 경기도 서울로 나눌 때 경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6억 곱하기 그죠? 시가 표준액이 두 개 합쳐서 얼마? 5억입니다. 5억 분의 3억 하면은 경기도로 가야 될 금액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서울은 6억, 취득가격 6억을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요. 5억 분의 2억.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요 경기도와 서울로 취득가격을 나눠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뭐하라? 안분을 하는데 이때 안분은 대통령령에 그럼 시행령에 따라서 뭐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나누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그 밑에 이제 부가징수죠. 부가징수 중에 원칙이 뭐냐? 취득세는 신고 납부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무엇을 하라?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취득세의 경우 여기 보실까요? 자,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랬어요. 이때 일반적인 경우는 언제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1번 가로한 생략을 하고 갑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세 번째 줄이죠. 60일 이내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끝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속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60일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망한 사람의 장례 등의 절차도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렵다. 그래서 상속의 경우는 가로 안에 들어갑니다. 읽고 가면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또 하나 실정으로 인한 경우는 실정 선고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 자, 그래서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여기서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하면 사망한 날입니다. 그럼 상속 개시일하면 사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망한 날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요. 오늘 사망했다면 이번 달 말일부터 계산해서 6개월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6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상속받은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럴 때는 국내에 오고 가는 시간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더 길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9개월입니다. 9개월 이내까지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60일 이내 신고 납부,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사망한 날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9개월이죠. 또 하나, 여러분 교재 보시면 네 번째 줄 보시면 돼요. 재산권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재하는 경우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취득세는요.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등기소리에 첨부해서 등기소 가서 접수가 되면 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할 때 별도로 세금 내는 게 아니죠.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냐? 등기하려면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라. 이 얘기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죠. 자,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세는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일반적으로 60일 이내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면 가산세 없이 끝나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을 취득해놓고 60일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이쯤에서 만약에 뭐를 한다면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등기하려면 아직도 60일이 지나려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하려면 등기하기 전까지 봐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얘기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해놓고 일주일 후에 등기한다면 일주일 전에 뭐를 알아? 취득세 납부하라 이 얘기죠. 왜? 등기하려면 취득세 납부했다는 영수증이 등기소리에 첨부가 돼야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려면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그 전에 뭐를 하려면 날짜가 아직 남았지만 등기를 하려면 등기하기 전까지 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 등기 등록할 때는 언제가 됐던 등기 또는 뭐예요? 등록하기 전까지죠. 하기 전까지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다음 장 2번으로 가죠. 앞에서 전 시간에 공부했을 때요. 중과세 공부해서 중과세율.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당시는 중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표준세율로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만약에 중과세 대상이 됐다. 즉 사치성 재산으로 변했다면 추가로 추징돼야 되겠죠. 추가로 표준세율로 냈으니까 8% 부분을 추가로 내야 되는데 이렇게 중과세 대상이 됐다. 또는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과세 추징해야 되겠다. 또는 법률에 따라 제도에 따라서 감면 혜택을 줬는데 그걸 다시 추징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다. 이럴 때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느냐. 추징되는 경우는 추가로 낼 때는요 30일이에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또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죠. 이때는 30일 이내 뭐하라? 추징 신고하고 납부하라 얘기입니다. 중과세 대상이 됐다. 비과세 대상이 과세 대상이 됐다. 또는 뭐예요? 감면 대상이 추징 대상이 됐다. 그래서 추징하는 경우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고 추가로 내야 될 세액을 3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스스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도 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근데 이 신고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 성격인 가산세가 적용되겠죠. 그래서 가산세 계산을 해서 과세권자가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지 않은 납세 의무자한테는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가산세를 가산을 해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납부하라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그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징수라고 합니다. 422페이지 보시면 예외 보통 징수 1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한 세액에 다음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자, 여보실까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는 얘기는 고지서를 발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고지서 발부할 때는 여기에는 가산세가 가산돼서 같이 합쳐서 얼마를 내라. 원래 세액이 100만 원인데 신고 납부 성실하게 안 해서 10만 원의 가산세가 만약에 적용됐다면 110만 원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고지서 발부하게 됩니다. 이때 가산세는요 두 가지죠. 신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안 했을 때와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422쪽에 보시면 가산세 하면 요거는 뭐에 대한 거냐? 신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소신고, 부족하게 신고를 하긴 했지만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고 신고를 아예 안 했다는 얘기죠. 이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신고에 대한 거고, 또 하나 별도로 납부에 대한 것을 납부 불성실 가산세, 요거는 신고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과소신고 가산세는요 또 둘로 나눠요. 일반 과소신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긴 했지만 정상보다 적게 부족하게 신고를 했는데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를 적용하죠. 그래서 10%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정한 방법이죠. 그죠?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부정한 방법, 부당하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부당한 방법, 부정한 방법이라는 얘기는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또는 비용을 과대 계산하고 수익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그죠?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거나 이런 각종 부당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당행위로 인해서 신고를 축소해서 신고했다. 그래서 부정 또는 부당행위라고 그러죠. 부당과소신고 이럴 때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를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요 10%고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축소했다. 그럴 때는 40%를 적용하게 되죠. 또 하나 무신고가 있어요. 무신고는 신고 기한 내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때도요 일반 무신고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가 있고 요때는 20%죠. 무신고 납부세액에 대하여 20%입니다. 그런데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포탈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40%예요. 그래서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요 과소신고도 있고 무신고 둘 다 불성실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별도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도표에 있죠.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에 곱하기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그 이자율을 1일에 10,000분의 3이죠. 10,000분의 3 곱하기 지연된 일수, 고지일 전까지 날짜 이렇게 해서 1일 계산입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세액이에요. 미납부 세액에 곱하기 10,000분의 10,000분의 3 곱하기 지연된 일수 이렇게 해서 1일 계산이라는 얘기예요. 1일 계산. 미납부세액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곱하기 1일에 10,000분의 3이면 0.03% 곱하기 일수 10일이면 10일 100일이면 100일 이렇게 날짜 계산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반 가산세가 있고요. 또 하나 중가산세가 있습니다. 중가산세는 여러분 교재 보시면 423쪽에 보시면 중가산세가 있어요. 아주 무겁게 부과를 하겠다. 이것은 취득세를 처음부터 회피할 목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신고하지 않고
매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 앞으로 미등기 전매를 하겠다는 얘기죠. 투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적용하죠. 확인하죠. 거기 보시면 423쪽 맨 위에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입니다. 가산한 금액을 세고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를 한다.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재산의 경우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겠다. 또 간주 취득이 있습니다. 지목 변경이나 또는 종류 변경 또는 건축물 개수 등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취득한 걸로 보는 간주 취득의 경우에 한해서는 특별히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산세죠.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가산세가 있고 중과산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재 3번에 보시면 기한 후 신고와 수정 신고라는 게 있죠. 자, 기한 후 신고가 있고 수정 신고 여기 보실까요? 자, 기한 후 신고는 자, 신고 기한 내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한 사람이 신고 기한 지나고 만료일로부터 1개월 안에 만약에 뭐를 한다면 기한 후 신고할 수도 있어요. 또는 6개월 안에 할 수도 있고 1년 이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생략을 하고 시험에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건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안 했습니다. 그럼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적용되느냐?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되겠죠.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장 군수가 고지서 파악을 해서 가산세 계산에서 고지서 나오기 전에 보통 징수 방법으로 고지하기 전에 1개월 이내 신고를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뭐한다? 경감해 주겠다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잠깐 보실까요? 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무엇을 안 했습니까? 신고를 안 했으니까 일단 뭐가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요 기간 만료일로부터 다시 또 몇 개월? 1개월이죠. 1개월 이내 고지서 시장군수가 고지서 가산세 계산해서 고지하기 전에 기한 후 기한이 지났지만 1개월 안에 뭐 할 수도 있다? 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납부하지 않았어도 뭐를 했다면 신고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기한 후 신고입니다. 물론 수정 신고는요. 기한 내 신고를 하긴 했는데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도 가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데 거기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 후 신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렇게 해서 기한 후 신고시 감면 다음 3번에 보시면 면세점이죠. 취득세는요. 최소한의 금액만큼은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면세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한 물건 가액이 75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겠다. 이때 연부취득의 경우는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지급하는 금액, 연부금액이 아니라 연부금 총액이 75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2014년까지는 면세점이 50만 원 이하였었는데
2015년에 7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참고로 보시고 다음 4번 부가세. 여러분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줄였다 그런 뜻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조세죠. 그런 세금. 그래서 다른 법에 의해서 산출된 세액이 나오면 부수적으로 추가로 덤으로 붙는다. 그래서 제가 1+1 또는 1+2 이렇게 마트에서 어떤 공산품을 사면 타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서 뭐 하나 사면 덤으로 추가로 주는 거 1+1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지만 다른 법에 의해서 산출된 세액이 나오면 부수적으로 붙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취득세에는요. 납부할 세액에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되고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하고 또 하나는 다음 장에 보시면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농어촌 특별세 계산하고 지방교육세 계산하는 내용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계산 문제는 출제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건 취득세, 납부할 세액에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 교재 마지막으로 421페이지에 취득세, 비과세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비과세는 취득한 물건, 과세 대상 물건 취득했어도 과세권자가 스스로 과세권을 포기하겠다, 과세하지 않겠다. 이게 비과세죠. 그래서 첫 번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습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뭐냐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목적을 사업을 위해서 공동 출자해서 만들어 놓은 조합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은 쓰레기 처리가 아주 골치 아프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일부를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관리조합이라고 해서 김포에 있죠.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조합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런 목적의 조합이 많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취득하거나 또는 외국정부 하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각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취득한 것 또는 주한 국제기구 단체가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거, 이런 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걸 취득하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1번은 국가 등이 취득한 건 비과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밑에 두 번째 줄은 다만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 정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국가와 우리나라가 상호 면세주의 협정이 체결된 국가 정부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1번 정도는 그냥 묶어서 국가 등이 취득한 재산은 취득세 비과세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2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기부 체납 일정 기간 지나면 조건 없이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 있죠. 철교, 육교, 교량 이런 거,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참고로요.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에 진입하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통행료가 8,400원인가 이렇게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도로는 민간 자본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이기 때문에 30년 기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년 동안의 통행료를 민간 기업이 가져가고 그거 30년 지난 다음에 국가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기부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 등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기간 지나면 기부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도로 등을 만들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취득세 내지 마라,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2번
신탁 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탁재산 보실까요? 신탁법의 신탁재산은 매매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 얘기죠. 여기 보실까요? 자,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신탁회사에 부동산 신탁 계약을 뭐하고 체결을 하고 신탁재산이라고 등기하죠. 재산관리 맡깁니다. 이래서 계약을 하고 이 갑의 소유 부동산을 누구 앞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겠죠. 자, 이때 갑을 재산의 소유자니까 누구예요? 위탁자고, 여기는 고객의 부동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가 됩니다. 그럼 요거 신탁법의 신탁재산으로 등기를 하고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누구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 1번 있죠? 요거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죠. 또 하나, 여기서 갑은 소유권 넘겨줬을 때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유권 넘겨받아서 등기를 요 신탁회사 앞으로 하더라도 취득세 내지 마라, 세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재 기억이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부과할 때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 또 니은은요 이거죠. 수탁자 앞으로 맡겨놨던 신탁재산이 만기가 되거나 또는 중도에 뭐가 되면 해지가 되면 이거 당초 소유자 앞으로 재산권이 이전되죠. 그래서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던 신탁재산을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도 요거 취득세 내지 마라, 요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 거기 디귿은 이런 경우죠. 요 수탁자가 계약서대로 재산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갑은 새로운 수탁자를 사로 물색을 해서 요 새로운 수탁자와 뭐를 한다?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맡겨놨던 부동산을 해지하고 요렇게 소유권을 부한다면 이전, 수탁자를 경질하는 거죠. 요 수탁자에서 요 수탁자로 이전할 때 요거 취득세 내지 마라. 물론 양도도 아니죠. 결론은 신탁법의 신탁재산은 매매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전부 다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에서도 신탁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하는 재산은 매매거래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럼 이런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뭐 부과하느냐?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그럼 재산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탁자는 재산을 여기 맡겨놨잖아요. 지금 재산을 이렇게 맡겨놨어요. 자, 재산을 이렇게 맡겨놨습니다. 그럼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요거 누가 재산세를 내야 되느냐? 2013년까지는요 위탁자가 소유자니까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했는데 요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안 내요. 그러면 이 사람 재산에,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압류 등을 해야 되는데 물세이기 때문에 물권, 그래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잖아요. 여기로 등기해놨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거 조세처권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세법을 개정해서 2014년서부터는 누구를?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탁재산은 누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유권 이전할 때는 양도도 아니고 취득세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다음 3번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환매권은요 환매 등기가 된 개인과 개인 간의 환매권은요 과세입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환매권만 비과세 혜택을 주죠. 법률에 의한 환매권 하면 징발재산 정리특별조치법,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수용해서 막대한 비용을 주고 보상금을 주고 수용했는데 그 법률이 폐지가 돼서 또는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징발한 재산을 빨리 처분해야 되겠죠. 이때 당초 소유자한테 되팔았다. 이런 경우는 환매권으로 보고 취득세 부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법률에 의한 환매권은 뭐다? 비과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426쪽에 4번에 보시면 임시건축물이라고 나왔습니다. 임시건축물은 임시흥행장,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공연하기 위해서 무대를 설치하거나, 그죠? 이런 시설물도 1년 안에 없어질 임시건축물이니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또 공사 현장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된 그런 건축물, 또는 주택건설 회사가 아파트 분양하기 위해서 견본주택을 만들어놨다. 이런 것 등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없어질 임시건축물이다. 그래서 취득세 내지 마라.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있죠. 임시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사치성 재산에 해당한다. 별장이나 고급주택, 이렇게 고급오락장, 사치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시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취득세 과세를 합니다. 또 하나,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없어질 임시건축물이니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1년 사용기간을, 존속기간이 1년을 부할 때는 초과하는 경우는 그때도 과세를 하겠다.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또는 1년 안에 없어질 거라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은 과세를 하겠다. 요거. 또 하나 마지막으로 5번은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수소는 제외하고 개수로 인해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물을 개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관련된 개수 비용은 과세를 하고 소형주택이죠. 그래서 9억, 시가표준의 9억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대수선이 아니라, 대수선이 뭡니까? 지붕이나 벽이나 보 이런 걸 뜯어고치는 걸 대수선인데 그게 아니라 개수죠. 시설물을 단순히 추가로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거 고장이 나서 또는 있었던 게 고장나거나 없었던 걸 추가로 부할 때 설치하는 거, 이걸 개수라고 하죠. 이때 개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비과세 부분은요 5번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가표준의 취득 당시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공동주택의 시설물 개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부분은 오늘 이 시간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